오늘부터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이제 13일간의 불붙는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의 일꾼론과 심판론, 이 선거 프레임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의도 평행이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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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유시민 전 장관 얘기도 했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야권이 이제 정권 심판론 또다시 슬슬 꺼내들고 있는데 이게 예전 지방선거 때도 또 똑같은 형태가 있었다면서요? 보면요. 역시 보면 그 민주당, 예. 구민주당 계열의 지금 야당, 이른바 이제 민주진보 세력들은 정말 전술 전략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잘 기억해 보세요.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예. 당시 친노의 적자라는 안희정 현 충남지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우리 친노는 패족입니다. 예. 패족이라는 것은 조상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벼슬길에 나설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예. 2009년 5월 23일 날 내일입니다만, 네. 5년 전 내일입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죠. 예. 그런 상태에서 2010년에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이 됐어요. 예. 자, 천안함 폭침된 거 아닙니다. 좌초된 겁니다. 자, 북한이 쏘았다는 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분위기 잡아가면서 그랬죠. 오이사 조치,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초강수였죠. 예. 북한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하니까 그때 전쟁이냐 평화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야권 연대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좀 어려운 경남 지역에서는 김두관 무소속. 리틀 노무현이라는 김두관에게 일단 민주당이랑 간판을 씌우면 좀 불리하니까 무소속이 간판을 씌워줬죠. 아. 그래서 이달곤을 이기게 됩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달곤을 이기게 되고 마침 보니까 이번에도 얼마 전까지 저 한 4월 초까지만 해도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높고 예. 아이고 가면 새누리랑 다 이긴다 이런 분위기에서 처음에 당초 꺼냈던 정권 심판론 정권 얘기하다 쓱 말을 바꿨죠. 정권 견제론. 기억나세요? 네. 정권 견제론 얘기하다가 요즘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동네 북신세가 되고 나니까 네. 다시 이제 보면 나와서 그동안 작년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안희정 지사하고 잘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 했을 때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난다 했던 분이 유시민 전 장관입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동네 북신세가 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박근혜 후보가 되면은 이른바 떼죽음이 날 거라 예. 얘기하지 않았느냐. 거기에다 지금 문재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조금 점잖은 척하더니 요즘 와서는 또 다른 광주다. 그러고 있죠. 또 김한길 대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에 진정성이 있다 그러다 딱 분위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은 길고 사과는 짧다. 아. 참 하루 이틀 만에 말을 바꾸는 거 보면서 결국 그게 2010년하고 지금 대비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게 지금 2014년 6.4 지방선거, 예. 2010년 6.2 지방선거 이 분위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져요. 2010년과 2014년.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천안함 정권 심판론, 그리고 세월호 정권 심판론. 자, 저게 이제 뭐가 똑같다고 저희가 얘기해서 자꾸 평행이론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 2010년에도 사실은 2월 달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대로 정권 심판하자는 소리를 야당에서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천안함 사건이 있어가면서 그 후에 천안함 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오이사 조치 거기다 마침 또 노무현 대통령 그 자살하신 일주기 이런 게 겹치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천안함을 이제 여당에서 계속 선거에서 얘기를 꺼내니까 야 이게 천안함을 무슨 정치에 이용하느냐 선거에 이용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론이 좀 악화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다고. 근데 이번에도 보면 예. 2월 3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예. 높았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정권 심판론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예. 생각해서 견제론을 꺼내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정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까 다시 들고 나온 게 정권 심판론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하고 상황이 패턴이 아주 똑같이 가서 결국은 또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서 예. 6.4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2010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차고요. 3년 지금은 차고 1년 한 3개월 그렇죠. 좀 2년 지났나요? 차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심판을 하기에는 뭔가 좀 이르다고 민심이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민심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네. 이 문제인데 그럴 경우에는 되게 지난 1년이냐 2년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1년 동안 쌓인 거에 관해서 과연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예. 얼마나 심판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야당에서 요구하는 거, 야당에서 심판하자고 주장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초창기부터 뭐 촛불 사태도 있었지만 여하튼 누적된 유권자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인사 편중 뭐 이런 문제였어요. 고소영, 예. 강부자. 이런 인사 편중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사실은 초창기에 뭐 인사 사태가 뭐 몇 번 났었죠. 예. 그 이외에는 이제 계속 대선 불복 문제 가지고서 문제가 그랬죠. 됐지 이렇게 뭐 누적된 불만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물론 상황은 2년 차와 3년 차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한 1년만 지나면 심판하자고 그러면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아 그래 뭐 심판한 게 있는가 예. 보다라고 그 이미지를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만 지나도요? 1년만 지나도 벌써 아니 1년 동안 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갈 길이 더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힘 실어주는 게 그렇죠.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생각하는 여론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여당에 대한 무슨 약간 내재적 접근 비슷하게 하시는데 하긴 이게 우리 말이죠. 검찰 한 수사가지고도 1년만 유병헌 지금 며칠째 못 잡는다고 지금 벌써 비판도 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못 잡는 것도 그럴 되게 조급함이 좀 있죠. 여기 이 정부의 저 세월호 사건 초기 대응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심판하자고 그러면 국민들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심판할 것도 별로 없어요. 예. 그거는 역대 정권이 다 비슷합니다. 뭐 새누리당 정권뿐만 아니고 과거 뭐 저 김대중 정권 때도 그렇고 그런 때도 예. 되게 비슷한데 그런데 이건 하나의 구호로서 이게 국민들한테 먹혀든다는 것이죠. 그런 구호로서. 점에서 예. 정권 심판론이 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정권 심판론이에요. 이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98년이죠. 제 2회 지방선거. 그때 98년 6월입니다. 예. 98년 6월이니까 김대중 정부 출범한 지 딱 3개월, 4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예요. 그때를 빼놓고는 늘 보면은 앞서 우리 최 편집장이 얘기한 대로 늘 보면 1년만 지나면 뭐 심판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이군요. 아까 이제 이명박 정부를 얘기하셨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미 출범한 지 한 5, 6개월 만, 한 4, 5개월 만이죠. 3개월 만에 광우병 파동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촛불에 대었죠. 그리고 여기 예. 보면 여기 광화문에서 보면 네. 그 이른바 뭐 저 바리케이드 쳐놓으니까 자 이거 명박산성. 명박산성이냐 그리고 또 대통령은 이른바 메시지 전달 잘못했죠. 아유 내가 저 북악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읊조렸다.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갖다 옆에 홍보 참모들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이른바 그동안 은인자중하고 있던 3개월 동안 은인자중했던 좌파 쪽에서는 아 이명박 대통령이 역시 대가 약하구나 두들겨라. 아. 마구잡이 두들겼고 실컷 한번 두들기고 나니까 실제 2010년 지방선거는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풀린 거예요. 근데 그때 묘하게도 그 2010년에는 앞서 말씀하신 심판론이 그 직전 한 해 전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좌파들이 확 결집하고 그동안 스스로 패족이라고 운운하면서 이른바 어떤 역사의 뒤안길, 정치의 뒤안길을 물러섰던 그 친노들이 대거 보면은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그 죽음 이후에 예. 조성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일정 부분 그런 진영 내에서 이런 것을 극대화시키면서 이른바 그것을 갖다 상대적. 자, 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까요? 이명박 대통령님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른바 이쪽 친노들을 확 결집하기가 좋았고 또 거기다 마침 젊은이들은 전쟁이냐 평화냐. 그래서 당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에 여기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그거 하셨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문자 돌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냐 평화냐. 심지어는 군에 가 있던 아들들이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해갖고 엄마 나 어떡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치러졌던 것이 6.2 지방선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이분들 지난 토요일날 여기 광화문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광화문에 보니까 뭐 주최 측 뭐 주장 5만 명, 예. 뭐 경찰 추사는 10,000명 정도 촛불 들고 구호 기억나시죠? 딱 3가지예요. 우리 애들 살려내라. 박근혜 책임져라. 박근혜 물러나라예요. 박근혜 아웃. 역시 또 촛불이에요. 그 결국 2012년 12월 대선 이후에 예. 대선 불복 심리들, 대선 불복 행동들이 쭉 진행되다 그동안 좀 잠잠했는데 예. 이번에 세월호 사태를 갖다 즈음해서 또다시 나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가 문재인 의원이라든가 김한길 대표라든가 이렇게 보면 조금 편승하는 뭐 그런 특히 뭐 김한길 대표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그렇게 하셨다 예.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 걸 보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제 내일 이제 또 봉화마을로 다 집결하잖아요. 내일은 저거 5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 뭐 그걸 북한, 또 응축해서 뭔가 그렇죠. 에너지로 만들려고 하겠네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5, 10 이거는 꺾이는 해거든요. 예. 5주기, 10주기 이런 건 꺾이는 해인데 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5주기니까 내일 또 마침 6사 지방선거도 코앞에 있고 하니까 예. 뭔가 에너지를 응축하고 어떤 분노를 좀 표출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들겠죠. 자, 지난 2010년에는 결국 그래서 야권이 거의 사실상 대승을 거뒀어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사실 중부권, 강원도하고 대전 충남북, 예. 무슨 수도권 3개 빼고 이쪽이 박빙이었어요, 사실 선거가. 박빙이었는데 아까 얘기한 바로 그런 프레임에 걸려서 전쟁이냐, 뭐 평화냐, 뭐 이런 프레임에 걸려서 그리고 친노를 비롯한 야권 세력이 결집하면서 확 표가 그쪽으로 쏠려갔죠. 예. 그리고 투표율도 높아지고 예. 이렇게 되면서 그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중부권이.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지금 박빙인 데가 바로 대전은 뭐 박빙은 아니라고 하지만 충남북과 강원도. 이게 역시 또 하여튼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승부죠, 지금. 예. 뭐 물론 충남은 이제 약간 안희정 지금 여권이 지사 쪽이 좀 우세하다는 야권이 얘기가 우세하다고는 나오지만. 하지만 충북하고 지금 강원도 세종시 이 세 개는 또 박빙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될지 오차범위네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부터 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예. 어떻게 적절하게 받아쳐서 이 프레임을 부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결과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그야말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만약에 또 그 투표율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확 먹혀드는 사태가 예. 벌어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바로 유시민 전 장관의 그런 발언은 아무래도 야당한테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누적되면 이게 표들이 이제 또 흩어지죠. 흩어지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프레임이 저 프레임을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깰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2010년에 보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여당이 당황을 했죠. 이 정권 심판론에서 확 먹혀드는 분위기가 예. 되니까 당황을 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전 정권 심판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정권 야당은 현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고 그다음에 여당은 전 정권 심판. 그러니까 전 정권이라는 건 노무현 정권 정부. 심판론을 예.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왜 노무현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냐면 당시에 후보들이 친노 세력이 많았습니다. 한명숙, 이광재, 뭐 안희정, 뭐 김두관 김두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친노를 좀 비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친노 정권, 전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그 전 정권이라는 것은 이미 5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3년 전 심판해야지 왜 5년 죽음으로써 전거 그리고 심판하냐 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별로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무엇을 들고 나올 것인가? 예. 이건데 그동안에 들고 나온 것들은 지방정부 심판론이었어요. 새누리당은. 근데 예. 지방정부 심판론은 세월호 사태와 함께 사실 어떻게 보면 침몰했어요. 사라졌죠, 예. 침몰했고 이제 새로운 무슨 그 프레임을 들고 나와야 될 텐데 그것까지는 뭐 제가 뭘 들고 나와라 이렇게 14일밖에 얘기할 안 수는 남았는데. 없고. 그렇죠. 아유, 지금 그 참. 시간이 촉박한데 아직까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지금 조금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1956년이던가요 선거할 때 당시 민주당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을 때 예. 당시 자유당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갈아봐야 별 수 없다. 그리고 항상 여권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아. 대표적으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먹혔던 게 2004년 이 탄핵 역풍 속에서 당시 보면은 한나라당이 완전 질이 멸렬해갖고 그랬죠. 뭐 두 석도 못 얻니 세 석도 못 얻니 한다 했을 때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 그 당시도 비상대표죠. 비상대표 여의도로 당사 뭐라고 그러나 그저 고수부지라고 그러나요? 고수부지에다가 천막 당사 치고 그때. 그다음에 저 간판 띄어서 거기다 붙이고 예. 그때 흔히 그 패러다임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인데 저는 이게 먹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내각 책임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앞으로 3년 8개월, 3년 9개월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책임자 국가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터놓고 얘기해서 지난 한 해 앞서 처음에 우리 모두에 나왔던 대로 뭐
국정원 댓글이다, 뭐 NLL 대화록이다. 지난 한 해 완전히 한마디로 국정이 난장판 아니었습니까? 예. 이른바 그 NLL 문제, 과거 그 댓글 문제, 대화록 문제 이거 갖고 1년 내내 싸웠잖아요. 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자기 뜻대로 정부 조직 개편했나요? 야당이 철저하게 발목 그렇죠. 잡았잖아요. 네. 5주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대국민 담화가 지난해 3월 4일에 있었던 그때 좀 하기도 너무했어요. 뭐 얼굴 서슬이 펄해갖고 뭐 거의 막 서슬이 네. 펄해갖고 말이지 꼭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예. 했던 것이 박근혜. 오죽 보면 대통령이 처음 이른바 5년 동안 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나오는데 처음부터 아예 못하게 첩첩이 가로막았잖아요. 기억나네요. 예. 기억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사실 보수층들에서는 알고 있어요. 예. 그때 먹히는 것이 미워도 옛날 다시 한 번, 남진의 다시 한 노래입니다만은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 지금 수석비서관 회의를 직접 주재를 30분 당겨서 지금 하고 있어요. 총리 문제가 나오고 있을 법도 한데 안대희 대법관이 사실상 내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재한 바로는 안대희 대법관이 사실상 신임 총리로 내정이 된 상황에서 발표 시점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사실 지금까지 쭉 나온 분 중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제일 강골로 인정받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에 있을 때 중수부 과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대법관까지 지냈습니다만은 그 원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쪽을 수사하면서 왜 국민검사라는 명성을 얻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본인 자기 주변 관리가 철저하고 예. 그다음에 이 민원 같은 게 잘 안 먹히는 한강욱 검사고. 위원장 임명할 때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틀어져가지고 떠나셨을 그렇죠. 정도로 네, 강골이잖아요, 그런 적이 있죠. 사실. 그건 뭐 강골이라기보다는 약간 너무 뭐라고 그럴까 뭐 사감이 좀 결벽증 있었나? 비슷한 뭐 예. 그런 성격이 좀 있는 분인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관료들을 격려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관료들을 견제하고 그렇죠. 지금 그런 뭐 아주 광피아 새로운 뭐 척결해야 무슨 되고. 개조 같은 예.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역할을 할 때는 사실은 화합형이나 정무형보다는 저런 정도의 어떤 그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구시대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를 따르라형의 리더십 스타일 응? 그런 스타일이 조금 더 각광받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거론되는 다른 분들보다는 뭐 그 김정호 점에서는 전 유리한 장관이나 점이 뭐 있다. 한강욱 위원장이나 아니 이런 뭐 분들 특정 나오던데. 누구랑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하여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다만 그 국민들 눈에 비칠 때는 지난 정권에서 이제 정권이 아니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했고 예. 네. 그리고 친박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선한 맛이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 출신이라는 것도 약간 그렇죠. 좀 뭐라고 그리고 이제 특집을 잡을 이 정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슨 임명하는 사람마다 법조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거대하게 나라를 로펌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또 법조계 출신을 총리로 임명했다. 이런 점에서는 좀 부담이 있는데. 청문회는 근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몇 번 대법관 할 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뭐 청문회 뭐 제가 보기엔 저도 검찰 출입해서 조금 알거든요. 예. 그렇게 그러고 뭐 털어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죠. 근데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뭐 하셨대요?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저 박근혜 캠프에서 떠나고 나서는 사실상 별 일을 안 하고 그냥 뭐 그러고 뭐 어디 대형 로펌 같은 데도 안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그러니까 또 뭐라고 주변 그랬을 관리가 텐데. 철저한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까 좀 우리 최 편집장 얘기대로 또 법조야 그랬잖아요. 전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뭐랄까 이 판검사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른바 지금 야권이 아니라 이른바 그 철밥통을 틀어주고 있는 관료들과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네. 전쟁을 선포했다면은 거기서 이른바 우리 EEJ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관료들, 거대한 관료 조직과 100만 관료 조직과 만약에 한판 싸움을 벌이려면 정말 그 관료 시스템에 대해서 맥을 잘 짚을 줄 아는 사람이 가야 돼요. 예. 모르겠어요. 이제 안대희 중수부장도 지냈고 다 했습니다만은 전 또다시 법조에 하는 느낌하고 두 번째는 또다시 PK야? 또 부산 경남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만뿐이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늘 당선인 시절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100% 대한민국 그다음에 대통합 인사, 대탕평 인사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가운데 관료의 어떤 위크 포인트, 약점까지를 갖다 정말 쪽집게 예. 딱딱딱 집어서 총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네. 마냥 한 6년쯤 할 수 있는 정의원 총리가 한 6년쯤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아마 대통령 3년 8개월 중에 총리 해봐야 한 1년 반 이 정도일 겁니다. 그때 정말 보면
그걸 털어내야 되는데 예. 네. 과연 적합한 인사인가? 좀 모르겠어요. 뭐 내정됐다 그러니까 이거 뭐 미움받을 아, 얘기인지 아직 공식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된 거 아니고요. 아, 미움받을 얘기 대통령이 또 다른 분 또 낙점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인사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도 복잡해가지고. 아, 그래서 근데 지금 저희 취재한 바로는 일단 그런 안대희 거죠. 전 예. 대법관이 제일 그래서 유력한 것으로 항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두 가지 국민 대통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관료들과 싸우려면 이관재간 이의제이 네. 하듯이 그 관료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료들의 섣부른 그런 반항 저항 자기 네. 기득권 지키기 팔을 꺾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평양일용 최병묵 편집장 그리고 황태순 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